네, 그러면 주파남 2부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2부는 저희들의 또 메인 간판 코너죠. 그렇죠. 저희들의 시그니처입니다. 네. 지난날의 추억을 어른의 시선으로 되짚어보는 시간, 어른의 시선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네, 조금 오랜만에 네. 자랑을 해보면 오랜만에 자랑해요. 어른이의 시선은 네네. 솔직히 저희만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전매 특허 같은 그런 네네. 코너죠. 그래가지고 주파남의 대표 코너고 네. 좀 요거는 아이디어 좀 잘 낸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어찌됐든 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저희만의 코너니까 그렇죠. 좀 자랑스러워요, 사실 이 코너. 사실 이제 이런 이 뭐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뭐 방송을 만드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좀 계시지만 많이 계시죠. 네, 이제 그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조금 하시죠. 네, 하시긴 하는데 이렇게 코너로 네, 나눠서 저희처럼 이렇게 아예 명시적으로 이렇게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혹시 몰라요, 누군가 하고 계실지는. 만약에 있으시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네. 아니 너무 진정성이 없었어. 말에 너무 진정성이 없어. 좀 약간, 네. 없다면 네네. 저작권 등록합시다. 네. 하여튼 네. 뭐 갑자기 왜 우리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일단 어쨌든 뭐 웃자고 한 얘기죠. 웃자고. 네. 그렇죠. 네. 요새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우리 사이가 정말 퍽퍽합니다. 네, 팍팍하죠. 거의 네. 마치 닭가슴살. 나 그렇게 내가 닭가슴살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영혼의 스틸. 네. 오케이. 역시 영혼이 이어져 있어요. 네. 영혼 듀오. 네, 그래서 이제 어른이의 시선 코너에서 이번에 다뤄볼 거는 좀 네. 다시 보면서 이해가 되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 만화가 이제 그쵸. 확실히 좀 저희가 네. 계속 언급했던 게 어렸을 땐 이해를 못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맞아요. 어른이 돼서 다시 봤을 때 이해가 됐던 장면들이나 이해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네, 해보면 니케 씨가 먼저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 저는 가장 이해가 됐던 에피소드가 나리미 에피소드가 가장 좀 다시 봤더니 네. 좀 더 각 캐릭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상황들이나 네네. 그런 게. 그래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나리미 에피소드인데 뭐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네. 그 아빠나 새엄마 그리고 나리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네. 이제 다시 보니 좀 더 수긍이 가는데 네. 일단 나림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커서 봤더니 네. 느끼는 게 어떤 캐릭터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네. 굉장히 자기가 겉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항상 마음속 한켠에는 외로움이나 이런 약간 우울한 그런 그쵸. 마음들이 가장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항상 애정을 갈구하는 듯한 네.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못된 집착으로 이제 아빠한테 집착한달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나리미가 네. 이제 성준이를 좋아하는 것도 네. 이제 성준이한테서 이제 자신과 비슷한 그런 우울함들이 보여서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어느 정도 들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준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그 내면의 어두움이 깊은, 상당히 깊은 친구니까. 캐릭터죠. 그래서 공감이 가서 이제 성준이를 좋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들을 하고요. 네. 이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는 거는 이제 나리미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아빠가 이제 나리미가 입원했을 당시 돌봐주시던 그 간호사 선생님이 랑 재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재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나리미에게 좀 더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런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쵸. 이런 의도가 담겨서 이제 뭐 물론 그 간호사분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상냥한 모습에 또 매력을 느끼셨겠지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상냥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에 이렇게 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으셔서 이제 재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의도도 사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아버지 혼자서 키울 때 이제 나리미에게 이제 모든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시기가 좀 이렇게 버거우니까 그쵸. 그리고 혹시나 나리미가 좀 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인데 다 못 줄까봐 좋은 엄마를 만들어줘서 좀 더 나리미를 잘 케어해주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으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건데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이런 의도가 좀 네.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부모님의 마음이 아직 부모님은 안 돼봤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나림이는 딱 전형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싫다라고 네. 하면서 가출을 해버리는데 네. 그러한 이유가 이제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로서는 부족한가 아빠가 느끼는 게 이제 외로움이나 이런 게 그래서 재혼을 하는 건가 싶은 그런 의도로 나름이 그렇게 약간 받아들이면서 네.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되고 이제 새엄마를 굉장히 싫어하고 이러는 전형적인 이제 왜 재혼하는 그런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런 네네. 소녀의 느낌으로 이제 가출을 하게 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정확 이해가 가죠. 사실은 그쵸? 충분히. 네. 왜냐면 지금 형태로도 나는 네. 너무 좋고 네. 아빠가 주는 그런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고 내가 아빠한테 주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 둘의 관계가 안 깨지고 네. 이런 울타리가 네네.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누군가 침입하는 그런 뭔가 느낌을 끼어드는 받으면서 느낌이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네. 뭐 이런 두 사람의 네네. 이런 마음들이 좀 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나림이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더 느껴졌고 맞아요. 이러한 이제 문제가 해결되게 된 이유가 갈등 상황이 네. 해결되게 된 이유가 바로 새엄마와 네. 그다음에 새엄마의 아들 그러니까 의붓 형제가 그렇죠. 될 이제 그 정모 그렇죠. 고정모. 정모 동갑이죠. 네네. 이 두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결이 되게 되는데 네네. 특히나 정모 때문이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정모의 역할이 크죠. 그렇죠. 그때 대처하는 엄마의 역할도 컸지만 네. 이제 정모의 역할이 엄청 컸죠. 네. 이제 나림이가 정모를 보게 되고 이제 정모에게서 이제 성별이 반대지만 어쨌든 같은 가족 환경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나림이 같은 경우는 아빠가 있고 딸이고 네. 그다음에 정모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있고 자기는 아들이고 네. 성별이 완전 뒤바뀌어 버린 그런 가정 환경에서 같이 자라왔는데 네. 그 정모에게서도 자기랑 비슷한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정모가 또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이렇게 그쵸. 나림이의 마음을 열 수 있게 어떻게 콕콕 두들겨서 잘 열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림이도 마음을 열게 되면서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새엄마가 취하는 그런 액션들까지 해서 새엄마한테도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정모네 집에서 이제 나림이 머리를 묶어주는 장면 그 장면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새엄마가 네네.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죠. 그죠? 네네. 뭐 굉장히 그 정모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나림한테 접근해서 그렇죠. 맞아요.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그렇게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또 나림이 자체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고 네. 또 기특하다라는 느낌도 좀 어느 정도 받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쟤네들이 누나고 형이기 때문에 그쵸. 기특하다는 마음을 못 먹었는데 네. 이제 보니까 뭐 기특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식들 약간 어른이구만. 그렇죠. 컸구만 네. 그러면서 볼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정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재혼한다고 해서 막 트러블도 없고 엄마를 잘 이해해주고 되게 어른스럽게 네. 나와가지고 그쵸. 저 녀석 어른스러운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되게 첫 만남에서도 이제 그 정모가 얘기하는 게 난 엄마가 좋으면 상관없다. 괜찮다. 그쵸,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귀여운 동생이 생겼다니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네. 저 녀석 뭐 대단해 철들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되게 어른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담으로 하나 붙이면 네네.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에는 안 나오는데 네. 애니메이션도 살짝 장치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 제외하고도 네네. 사실 나림이랑 정모랑 이어져요. 이 스포긴 원작에서. 한데, 네, 그렇죠. 스포긴 한데 네네. 정모가 이어져서 이 러브라인도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에 안 나왔지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의붓 형제가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국에서 안 되지 않나요? 일본에서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일본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이제 뭐 사촌간도 결혼이 가능하니까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지 않나요? 사촌도? 우리나라는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러네. 일본도 이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콩가루네요. 저 인절미 냄새가 나죠. 인절미 냄새가 나고. 오케이 그러면은 또 뭐 다음 걸로 이제 에바꽁치 씨가 또 네. 하나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확실히 이제 어른이
이제 저희는 뭐 어른입니까? 네, 네 어른 사회적으로 어른의 나이에 속하긴 하는데 법적으로도 뭐 성인이니까요. 네. 근데 마음은 아직 네, 마음은 아직 이렇게 순수한 어떤 소년의 마음 네, 저희들이지만 네. 네,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전 약간 그쵸. 표면적인 그냥 이 모습들만 봤다면 지금 좀 더 그 안에 있는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관찰들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은서의 아버지가 최고철 씨죠. 네, 최고철 씨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이제 이 중간에 그러니까 좀 후반부에서 이제 은서 아버지의 유년 시절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이제 고철 씨죠. 고철 씨는 이제 부모를 일찍 여인 탓에 이제 할아버지 손에 키워진 그런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애니에서 연출된 장면으로 기억이 남는 게 할아버지가 이제 어린 고철 씨를 품에 이제 안는 모습, 그러니까 두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철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 이제 등교 때마다 배웅을 해주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서 인상 깊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부모님의 모습을 매일 보긴 하는데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뭔가 부모님이 좀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셨구나. 맞아요. 요즘 들어 좀 특히나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늘 그래도 그러니까 오래는 못 봐도 이제 시간이 각자 안 맞고 하다 보면 이제 오래는 못 봐도 그래도 매일 보긴 하잖아요, 얼굴을. 그렇죠. 마주치긴 하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 얼굴을 언뜻 어느 날 딱 봤는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이제 좀 노인이시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폄하의 의미가 아니라 나이가 좀 드셨구나. 네, 나이가 드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냥 그냥 사실은 뭔가 이렇게 거대하고 막 이렇게 듬직한 맞아. 듬직한 느낌 항상 막 있었는데 기둥 같은 느낌이죠. 사실 그런데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역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을 케어해드리고 좀 이렇게 잘 보살핀다는 게 약간 좀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그런 게 이제 뿌덕뿌덕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제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이제 하고 언젠가는 또 그런 날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예상이 되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다가 이제 마냥 이제 맞아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앞으로 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역할을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드려야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어요. 이 고철 씨 에피소드에. 이 에피소드를 보시면서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나이 들어감, 이제 시간이 굉장히 흘렀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할아버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쵸, 부모님의 어떤 그런 내리사랑에 대해서 느꼈던 따뜻함이나 어떤 감사의 마음 그리고 좀 어느덧 이제 우리 부모님이 늙어버렸다 뭐 이런 모습에 대한 씁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이거는 어른이 돼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적절한 걸 딱 잘 들어주셨네요, 진짜. 뭔가 그때 당시엔 이렇게 와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못 와닿죠. 이건 어린애가 와닿으면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확실히 와닿았고 또 이 에피소드에서 거의 좀 마지막에 이제 할아버지가 결국 이제 나이가 연세가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고철이가 그 자기 문 앞에서 이제 지금 이제 아내가 된 그 이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열을 하는 연기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진짜 같이 정말 눈물이 조금 나올 정도로 뭔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막 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맞아. 뭐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매 순간 잘해 드려야 돼요. 네. 근데 저는 뭐 매번 이렇게 항상 부모님을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하긴 하지만 부모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유튜브로 일어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와닿았었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만화에서 좀 더 어른이 돼서 느껴졌던 게 왕따 문제. 은서가 왕따 당했던 그거. 네, 그렇죠. 초반에 이제 은서가 성준이랑 사귀게 되면서 이제 그 반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그렇죠. 너무 잘 나가도 왕따를 당해요. 네, 그렇죠.
정확히는 이제 좀 은서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던 그 승미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그쵸. 눈물점이 사실 있는. 이 친구도 굉장히 외모도 뛰어나고 진짜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맞아요. 친구인데 사실 부족할 거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원래 또 가진 놈들이 더 한다고. 아, 우리 왜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하여튼 어쨌든 네, 그래서 승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막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이제 그런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약간 남들에게 콩라인 같은 느낌이어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아 콩라인 그렇죠. 아 콩라인 왜 이렇게 두 번 말하게 되죠? 안돼. 안돼 그 이상 안돼. 아예 그래서 이제 이 승미라는 캐릭터도 열심히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매사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보기에 이제 은서가 약간 좀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안이 꼽게 보인 거죠. 네, 눈에 가시로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승미가 주도를 해서 반 아이들한테 이제 은서를 왕따시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느꼈던 거는 좀 집단으로서 인간이 보여주는 그런 비합리적인 주관과 어떤 간사함. 그러니까 사실 왕따 문제는 어렸을 때 봐도 와 저거 문제야 잘못됐어라는 네. 걸 알지만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쟤네들 왜 저러지 뭔가 이런 뭐 저러면 그쵸. 안 되는데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그쵸. 있어도 뭔가 이런 이렇게 생각까지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가 없죠. 네, 뭔가 이 아이들의 태도가 약간 자기기만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승미가 뭐 이 은서에 대한 안 좋은 어떤 험담을 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은서에게 그런 안 좋은 뭔가 뒤에 구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이들 사이에서 좀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미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대사로 나오거나 하진 않는데 뭐 은서가 이제 성준이랑 그다음에 그 우혁이도 잘생겼기 때문에 이제 여자애들이랑 어울리고 노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그 이제 친구들이 갑자기 그냥 말없이 조용하게 그냥 봐요. 그냥 지그시. 근데 그 보는 느낌이 약간 뭔가 조금 질투심, 시기?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걸 약간 뛰어넘은 좀 더 그 아이가 너가 좀 망했으면 좋겠어. 뭐 인간이라면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만약에 그쵸. 정말 뭐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실 뭐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을 굉장히 좀 칭찬하면서도 맞아. 한쪽으로는 에이 막 뭔가 부러워하면서도 맞아. 그거 부러움을 뭔가 넘어서 약간 망해라. 약간 그런 마음이 사람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쵸. 옳은 방향이냐 아니면 좀 삐뚤어진 방향이냐 뭐 이게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승미가 뭐 이제 뭐 제 사실은 여우다. 뭐 둘이랑 친해지고부터, 그러니까 성준이랑 우혁이랑 친해지고부터 그러니까 씨앗에다 물을 준 거죠. 아이들의 씨앗에다. 뭐 본색을 드러낸 거다. 막 이렇게 떡밥을 딱 던지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때부터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오 진짜 뭐 수근수근. 역시 전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막 수근수근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주더라고. 근데 약간 진짜 그게 이미 사실 터질 준비는 완료가 돼 있었어요. 그냥 도화선에 불을 붙여준 거죠. 승미는. 그러니까 이제 꼴 좋다 하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진짜 그 확실히 사람이 자기가 진짜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좀 편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실 보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거긴 한데 또 사람이란 게 워낙 자기중심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막 더 이렇게 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그걸 지양해야 되고 약간 내가 혹시 너무 내 주관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고 느껴졌었고 뭐 이제 좀 더 이제 아는 척을 좀 유식한 척을 해보자면은 과거의 어떤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죠.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다 이거죠. 그렇죠. 모든 것의 기준은 나다. 그래서 그런 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어떤 설이죠? 그러니까 그 지구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동설이 처음에는 천동설, 지동설 그거 할 때. 네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천동설이 그거죠. 하늘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동설은 이제 지구가 돌고 있다. 처음에 천동설을 이제 주장했던 것도 사실은 이제 인간이 자기가 이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 이야기가 사실은
뭐 조금 뭐 저도 어디선가 들은 건데 네. 사실은 사람들도 다 지구가 도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전부터 네네네. 또 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갑자기 왜 이러죠, 저희? 갑자기 교양 방송이 됐는데.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만해요. 뭐야, 네가 말했지. 네가 너 말했잖아. 아유, 미안해요. 아니, 미안합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일단 뺨을 때리고 네, 정신 어쨌든 차리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래서 정말 뭐 이제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좀 더 네네. 이제 아이들의 그러니까. 어떤 성숙하지 못한 태도와 행동들이 이제 그 당시보다 지금 좀 더 이렇게 볼륨감 있게 깊이 있게 좀 다가왔다.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는 또 니케 씨가 조금 해주시죠. 어떤 것들이 또 느껴지셨나요? 좀 이번에는 진지한 걸 빼고 갑시다. 네, 너무 진지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네. 은서와 성준이의 진도. 이거 어렸을 때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네. 뭐 해야만 알잖아요. 이렇게 뽀뽀를 하면 뽀뽀를 했으니까 뽀뽀를 했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포옹을 했으니까 포옹을 했네. 이렇게 알지만 네네.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은서와 성준이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요소들이 있는데 어렸을 그렇죠. 때는 캐치를 못했죠. 네, 근데 그렇죠. 사실 은서와 성준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으로서는 좀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사랑을 끝까지 나눈 그런 관계죠. 저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조금 뭐 커밍아웃은 아닌데, 네.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뭐 미성년자도 뭐 성관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신 발언. 다만 피임은 꼭 하셔야죠. 그러니까 성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음지로 네. 몰고 뭐 안 좋은 거다라는 인상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아름다운 행위인 거잖아요. 당연히 동물로서 그렇죠. 이제 동물로서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동물적인 요소만 결합된 게 아니라 이성과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좋은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뭐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어쨌든 저의 발언도 어쨌든 니케 씨 말씀대로 그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그쵸. 환경에서 이제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게 안 돼 있고 지금 같이 좀 더 이렇게 뭔가 음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오히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결과들만 나오니까. 네네, 그렇죠. 어쨌든 뭐 또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오늘 진지한데.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둘의 진도를 알 수 있는 분은 사실 맞아요. 많죠. 특히나 지금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이라이트로 얘기를 하자면 네. 뭐 성준이랑 이제 은서랑 이제 그런 관계가 있은 후에 저희 이런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뭐 괜찮죠, 뭐.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어쨌든 얘기를 해보면 네네. 다시 이제 성준이랑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네네. 성준이가 나지막히 뭐 은서한테 이런 말을 던져요. 막 뭐 괜찮은 거야? 뭐 나 여자 뭐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 뭐 몸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성준이가 걱정하는 괜찮냐고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뭐 은서는 뭐 괜찮아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걸 듣고도 뭐지 뭐 안 보인 상가. 몸 아프면 안 되지 그런 느낌인데 몸이 아프면 안 돼. 그렇죠. 몸이 아프면 안 되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하긴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런 정도로 생각했지 그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잘 몰랐는데 맥락이 전혀 안 보였죠. 알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서 보는 게 작품을 완전하게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요소니까. 네. 이게 그 투니버스판에서는 그 더빙이 됐는데 네네. KBS판은 이 부분이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 몸은 괜찮냐 부분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이제 관계를 가지는 그 화가 있잖아요. 그게 18화인가 막. 근데 이 투니버스 판에서도 그렇게 직접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침대 약간 이렇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약간 거기서 장면이 막 그런 식으로 나와요. 약간 초원이 펼쳐지고 그렇죠. 은서가 막 행복해하고 막 약간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마 만화책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비슷한 연출로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그 화가 아예 KBS 같은 경우는 통으로 그냥 날아갔어요. 그냥 그럴만해요. 네, 근데 KBS에서는 확실히 좀 그럴만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애들이 볼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더 좀 뭐랄까 그런 것들이 금기되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즘보다도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KBS 나왔다면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학부모들의 항의. 사실 이 만화가 네네.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왔을 때 네. 학부모들이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막 학생들이 음.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하는 걸 보여줘서는 되겠냐 막 이러면서 반대하셨던 네. 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은서랑 성준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락된다라는 뭐 그랬다나 말거나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카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리고 사실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은 여기 나왔던 친구들, 그러니까 뭐 주연 캐릭터들뿐만 아니라 뭐 조연들도 진짜 다 뭐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다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좀 출중한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 너무 잘 나가 애들이. 맞아요. 너무 잘 나가요 사실. 좀 커서 보니까 좀 열폭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열폭했습니다. 그렇죠. 빛나는 재능들이 참 부러운 느낌이 네 좀 들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보죠. 자 다음 코너로 이제 저희가 마련한 게 인물 분석 코너입니다. 이제 이 만화가 인물 내면의 어떤 심리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작품인 만큼 이번에는 저희 둘이 각자 마음에 드는 인물을 정하고 그 인물의 성격이나 과거, 다양한 특징 따위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슨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쵸. 일개 시청자일 네. 뿐이니까. 저희 그냥 바보 연기 전문가예요. 바보 연기 전. 왜 이렇게 노래를 하지? 오늘 좀 노래를 많이 하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네네. 그래서 전문적인 분석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아마추어죠. 저희 그냥 일반인에서. 그렇죠. 그냥 동네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뭐 얘기한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부터 썰 푼다 막 그냥.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에바꽁치 씨께서 먼저 한 명을 뽑아 주시고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이제 분석해보고 싶은 인물로 그 차세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차세호라는 친구가 이제 거의 이제 내용 이제 후반부에 조세호 씨 아니죠? 조세호 아닙니다. 네, 차세호입니다. 네, 차세호라는 캐릭터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꼽은 이유가 과거에 어떤 따돌림을 당했던, 그러니까 뭔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좀 저도 있기 때문에. 오, 진짜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동질감을 느꼈고.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구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잘은 몰랐거든요. 그런. 네네. 그때, 그러니까 저가 이제 그런 이제 힘든 시기에 있었을 때, 일단 저희가 계속 오래 친구였는데 반은 같은 적이 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신기하게도 초등학교는 6년을 다니는데도 어떻게 반은 한 번도 같은 적이 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 중학교 3년도 있고 한데도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같은 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가 처음 만났던 유치원 때도 다 반이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운명의 장난인가? 근데 그래서 반이 달랐어서 아마 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그러고 아무리 친한 했어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니까. 그때 뭐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으니까요. 그게 나중에 뭐 슬픈 에바꽁치고. 네, 이제 그런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동질감을 느꼈었고. 그래도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컸네요. 네, 굉장히 저는 잘 컸습니다. 네, 그래서 키는 안 자랐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세호가 커서 이제 그 남가영이라는 아이한테 복수를 하려는 그 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한테 호감을 갖게 되는 마지막이 아니죠. 중간에 뭐 키스하고 막 마지막에도 키스하고 막 이러니까 마지막 에피소드도 거의 얘네가 중심이에요. 사실. 그래요? 네, 마지막 에피소드가 은서랑 성준이 얘기로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애니메이션에서 그렇죠. 맞아요. 애니메이션에서도 마지막 화에 얘네 얘기가 거의 많이 나오다가 은서랑 성준이 얘기 조금 나오다 끝나버려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모습이 약간 당신 좀 너무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막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뜬금없이 뜬금포로 그냥 갑자기 막 뽀뽀를 해요. 뭐야 미친 놈인가? 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어서 꼽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여담인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세호가 굉장히 이제 키가 큽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굉장히 키가 작았다가 거의 SD 캐릭터 수준이었잖아요. 네, 거의 뭐 한 3등신급의 어떤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이제 나중에 다시 학교로 되돌아오니까 장신의 훈남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릴 적 이제 저에게 어린 에바꽁치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제 농구를 하면 키가 크겠구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농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지 않았어요. 너무 늦게 시작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뭐 이제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친구들이 너 키 좀 컸다 하면서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성장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키가 갑자기 확 크는 시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이제 그때 한번 듣고 이제 나도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나도 이제 크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사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저도 뭐 큰 키는 아니지만. 네. 근데 좀 눈물 나는 그런 그렇죠. 눈물 나는 부분들만 얘기했는데 어쨌든 네 작품을 좀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좀 이 캐릭터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래서 약간 이런 행동을 보였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됐는데 우선은 일단 이제 이 세호가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보면서. 왜냐면은 일단 얘가 외모가 이제 좀 이렇게 어려 보이고 좀 이제 왜소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그 집이 잘 살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 잘 살았죠. 네. 근데 이제 그 잘 사는 집에 맞게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스러운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친구들한테도 막 도와준 친구한테도 굉장히 막 뭐랄까요, 좀 쌀쌀맞게 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면은 이제 얘가 뭔가 이 소극적이고 좀 소심해서 따돌림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이제 행동이나 태도가 굉장히 좀 그냥 한마디로 재수없게 굴어가지고. 재수없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재수없게 굴어서 그냥 왕따를 당한 거. 물론 그럼에도 이제 집단 따돌림이라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뭔가 좀 이 아이도 책임이 좀 있다. 이 세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도 어느 정도 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돌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 만화를 보았을 때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세호도 나와 같은 이유로 좀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좀 소극적이고 소심해서 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느껴졌고, 또 다음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남가영한테 복수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가영이가 계속 이제 세호한테 막 잔심부름 같은 걸 시킵니다. 막 뭐 이거 사와 뭐 하면서.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곁에서 잘 챙겨주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영이한테 이제 호감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했던 거죠. 세호는, 그 어린 세호는 가영이가 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뭔가 날 챙겨주는구나, 잘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세호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죠, 중학교 때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영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선생님한테 부탁을 받았다. 너가 이제 좀 약하고 하니까 아이들한테서 좀 너를 지켜달라, 좀 잘 봐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었다. 그래서 챙겨준 거였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배신감을 느꼈겠네. 네. 세호는 이제 거기서 사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배신은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가영이는 그냥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잘 따랐던 것뿐이고 세호는 오해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는 그 오해가 약간 이제 어떤 배신감처럼 다가오고, 근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뭔가 수치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알고 보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없었구나, 아무 감정도 없었구나, 근데 나 혼자만 약간 북치고 장구치고 있었구나. 아휴. 네, 그런 생각에 약간 이제 내가 더 멋진 남자가 돼야겠다, 막 외모적으로나 뭐 이렇게 다. 얘도 노력파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는 뭐 키도 크고 공부도 막 잘하고 굉장히 좀 만능의 어떤 또 캐릭터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가영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호감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얘가 나한테 호감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니까 약간 애증? 뭔가 좋아하면서도 날 애증이란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좋아하면서도 얘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에 약간 어떤 미움이 생기는 그런 어떤 애증의 마음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얘가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영이의 어떤 여린 모습에 뭔가 놀란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거나 막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고, 이 아이를 초점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만화를 다시 보면서 이제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또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죠. 네, 사실 그냥,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니까. 네네. 약간 뭐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봤던 영화 다시 보듯이 만화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어떤 이번에는 약간 컨셉을 맞춰서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뭐 그래서 뭐 차세호 군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셨군요. 그러니까 애증을 갖고 있는 네. 애증이란 키워드를 갖고 있는 캐릭터다. 그렇죠. 저 그런 식으로 분석을 뭔가 해주셨군요. 복수하려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막 지옥의 불구덩에서 돌아왔다. 내가 다시 돌아왔다. 사실 그래서 세호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바꾼 거잖아요, 자기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은서랑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력하구나 하면서 막 둘이 이제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네네, 약간 너를 응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뭔가 부분, 유대감 같은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게 있죠. 결국에는 이제 성준이의 어떤 그걸 건든 거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심기를 건든 거죠. 우혁이가 너 그만 다가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우혁이도 굉장히 좀 센스 있는 캐릭터예요. 우혁이가 어떻게 보면은 네. 전화의 체리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약간 지수 느낌이죠. 을은. 그렇죠. 사실 우혁이도 되게 겉으로는 장난기도 많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되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른스럽고 각 인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그러니까 성준이 특화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캐릭터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니케 씨가 또 분석을 해본 인물이 분석이라 표현하기는 좀 거창하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은서를 한번 다시 볼까 해요. 아무래도 주인공이니까 분량을 뽑아줘야죠. 이번에 주인공 중에 어떤 역할이 또 그렇죠. 전도됐네요. 그래서 주인공의 분량을 좀 지켜드리면 은서를 좀 해보고자 하면 왜 은서를 뽑았냐. 일단은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은서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막 되게 캐릭터 자체가 되게 입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그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널 알고 싶어. 그래서 이제 만화를 다시 보면서도 좀 은서에 대해서 집중해서 봤는데 뭐 은서 얘기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은서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력으로 모든 걸 읽어낸 그런 엄청난 노력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이런 말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노력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낸 은서가 참 대견하고 엄청나다, 얼큰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여담이지만 살면서 느낀 건데 노력은 배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노력은 사실 배신을 좀 하더라고요. 이제 니케 씨를 이제 실제로 또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오래 봐왔고 그래서 굉장히 좀 참 매 순간 이렇게 쉼 없이 항상 달려온 친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쉼 없이 항상 노력해온 친구인데 확실히 그 과거에 뭐 이제 그냥 학창 시절은 사실 공부 쪽에 이렇게 매진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지금도 이 친구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친구지만 사실 공부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노력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많이 인생을 좌우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에 있는 것 같죠. 네,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일단은 각설하고 또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화 전체적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녀의 내면에 대한 요소는 워낙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만화에 전체적으로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긴 해도 어쨌든 되게 노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보시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은서가 어떤 상태이구나, 어떤 느낌이구나. 그래서 내면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그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느낌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하고 있는데요. 은서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모든 면에서 착하고 우수하고 심지어 외모까지 출중한 그리고 외모가 출중한 게 뭐 타고난 것도 있지만 외모 관리에도 되게 열심히 해서 뭐 하루에 뭐 몇 킬로씩 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외모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무결점 학생이긴 하지만 집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학교에서의 모습은 모두 연출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성준이한테 들키게 되고 그와 만나게 되면서 이런 허영심을 벗어버리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서의 본 모습인 그런 욕망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욕심쟁이인 모습들이 장난스럽게 나올 때 네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고 귀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네네. 마음에 들고요.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아, 네네. 그랬고요. 네네. 사실 이렇게 허영을 던져버리면서 이제 진정한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원래는 은서가 친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가가니까 친구가 생기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한층 성장하게 되는 캐릭터이죠. 맞아요. 사실 그런 성준이랑은 다르게 은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그 여자 편에서의 사건들로 인해서 아예 완성돼 버려요, 애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끝까지 이제 캐릭터 끝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돼서 뭐 더 이상 내면 성숙이나 뭐 이런 게 없이 아예 완성된 캐릭터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후 성준이 에피소드가 애니메이션에 나오지는 않지만 네네. 그런 은서는 완성된 본인의 캐릭터, 즉 어둠과는 다르게 성준이가 갖고 있는 어둠과는 다르게 항상 빛이 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성준이를 어둠에서 꺼내내게 되는데 1등 공신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빛나는 캐릭터다라고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네. 오히려 허영을 던져버림으로써 이전에 연기하던 가짜 완벽, 그러니까 그 네. 완벽이 진짜 완벽이 아니라 가짜의 완벽인 거고 네네. 진짜 이제 허영을 벗어던지고 솔직하게 다가가면서 친구도 생기고 해서 완전하게 이제 네. 완성된 오히려 이게 더 무결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결점의 캐릭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렇게 솔직한 사이다 캐릭터들이 인기가 그렇죠. 끌기 때문에 네. 오히려 허영을 안 부리고 이렇게 솔직한 캐릭터가 네. 더 요즘 추세에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쵸. 보면 요새 걸크러쉬 약간 그런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면 네. 사람들이 아마 은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가면이 하나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위치나 아니면 그쵸. 장소마다. 그러니까 네. 이 친구를 만났을 땐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저 친구를 만났을 땐 저런 행동을 하고 각자 가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러한 가면을 벗고서도 네. 그렇게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은서가 대단하고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은서라는 캐릭터를 분석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지만 분석을 하면서 네. 그냥 빛나는 캐릭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네.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허영을 던져버림으로써 네, 내면의 성숙이 그렇죠. 되는. 그래서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은서가 된. 그래서 반짝이. 뭐 반짝이. 반짝이 풀이요? 그냥 반짝이는 캐릭터다라고 분석을 하고 싶어요. 빛의 캐릭터. 무슨 뭔가 빛의 신 막 이런 느낌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캐릭터 분석들을 해보았고요. 나름 해보았고요. 혹시나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느껴지시는 저희랑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게 뭐 있으시면 또 이것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네네 그냥 주저없이 달아주시면은 뭔 빛의 캐릭터냐 뭐 말도 안 된다 네네 꺼져라 뭐 이런 댓글 좋습니다. 그냥 달아주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어김없이 돌아온 베스트 장면. 그렇죠. 항상 뭐 이런 애니메이션 리뷰하거나 리뷰라기보단 뭐 이런 얘기하면 항상 빠질 수 없는 코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코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베스트 장면 오늘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먼저 에바꽁치 씨께서 먼저 하나 뽑아주시죠. 네. 제가 하나 뽑아보면은 저는 일단 9화가 이제 더빙판 9화의 이제 끝부분에 나왔던 부분인데 승미가 이제 한창 그 은서를 이제 따돌리고 있을 때 집단 따돌림 왕따 하고 있을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미의 독백이 깔리면서 화면에서는 뭐 웃음, 분노, 불안, 사랑, 우정, 경쟁의식, 성공과 몰락, 교실의 문 안쪽에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 텍스트, 문자 텍스트가 띄어지는 화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이게 약간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애니메이션을 전적으로 약간 드러낸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사회라고 하는 게 좀 어른이 되고 진입하게 되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흔히.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분들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본격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은 학교잖아요.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튜토리얼 같은 거죠. 그렇죠. 약간 그쵸. 체험판 같은. 네. 그래서 학교 내에는 이제 정말 전혀 다르지만 뭐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만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직접 자기가 마주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가까운 친구여도 아 얘랑 나랑 정말 다르구나. 맞아요. 정말 이 친구랑 나랑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축소판이고 사회의 어떤 체험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교실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어떤 승리 어떤 통찰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이 장면이 굉장히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스트 할만하네요, 진짜. 베스트 장면일만 한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네, 진짜 정말 이 나 이외에는 정말 타인이잖아요, 타인. 근데 그 타인이라는 존재가 정말 단순히 어떤 성격적인 그런 차이를 가진 타인이 아니라 그 차이를 넘어서서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 뭐 아니면 지향하고 있는 미래, 뭐 이런 것들 다 다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우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타인이라는 존재가 있는 어떤 학교라는 공간을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베스트로 꼽았고 저희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약간 중고등학생들 지나가는 거 보면은 아 그래도 참 뭔가 어리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외모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교복을 입은 모습 그냥 그런 것도 보면은 아 애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 나도 저 나이 때 다 뭐 지금 같은 그런 생각들 다 했었는데 너무 어리게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요 장면을 베스트로 네 꼽아봤습니다. 꼽아주셨군요. 자, 다음 니케 씨가 네. 꼽아주시죠. 마이 턴! 예, 내 차례다. 하면은 네. 저는 일단 그 남자 그 여자를 다시 보면서 생각해본 게 네, 그런 풋풋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그냥 마냥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그쵸. 막 은서랑 성준이가 초반에 사귀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참 장면 다 베스트로 기억에 남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사귀고 나서 둘이 막 만나고 싶어하는데 진행위원이라 가지고 체육대회라서 네, 맞아. 막 일정으로 못 만나서 왁자지껄한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네, 막 맞아. 성준이 어디 있어? 그럼 막 어디 갔는데? 방금 어디 갔는데? 맞아. 성준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그런 네. 장면들이 그런 장면과 연출들이 막 베스트로 막 재밌게 와 좀 뭔가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에피소드로 막 이렇게 기억에 남고 베스트 장면이라고 하고 네, 느껴지면서 네, 또 사실 이때 이 편에서 네. 성준이랑 은서가 첫 뽀뽀를 하게 돼요. 만나가지고 결국에 만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옥상에서 네, 만나서 성준이가 은서한테 기습 뽀뽀를 딱 합니다. 네. 머리다가 그때 은서가 오 하면서 약간 이 장면이 되게 베스트로 남아 있어요. 약간 벙찌는. 네네네. 네. 그래서 흐뭇한 미소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라서 네네. 베스트로 나오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로 뽑고 싶은 네. 베스트 장면은 네. 바로 그 둘의 애정 전선에 처음으로 장애물이 오는 7화에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대동이란다 불러가지고 네네. 불러 모셔서 네. 상담을 하는 네, 그렇죠. 그런 장면이 베스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성적이 일단 떨어집니다. 둘이 데이트를 하러 다녀서. 근데 아, 떨어져도 솔직히 상위권이긴 해요. 맞아요. 은서가 네, 뭐 그쵸. 은서가 제일 떨어졌는데 그래도 전교 13등.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네. 뭐 썩어도 준치다.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래서 네. 떨어져서 이제 선생님이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 게 워낙 그냥 훌륭한 아들 딸이긴 하잖아요. 다들 그쵸? 부모님들의 기쁨에 맞춰서 이렇게 네. 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그런 걸 위해서 하는진 몰라도 어쨌든 그쵸. 그런 걸 믿고 지켜봐주는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얼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은서 아버지의 명언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띵언이 나옵니다. 고철 씨의 네, 고철 씨의 띵언. 거기서 나왔던 명언이 이제 고교 시절의 하루는 네. 어른이 되어서의 한 달보다 더 소중하다, 그쵸. 더 값지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 장면에서 요 얘기를 하실 때, 나는 그럼 어떻게 보냈어야 되는 거지? 약간 뭐 그런 얘기도 생각도 좀 들고. 네네. 그래서 요 장면에서 좀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둘의 교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알았다고 하고
네. 넘어가게 되고 네. 또 여기서 선생님이 또 한 번 또 터뜨려 주시죠. 또 얼큰해지죠. 또 그렇죠. 얼큰하네. 그게 이제 네. 일반적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두 학생을 솔직히 안 이쁘게만 볼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지들 솔직히 지들 잘났다고 뭐 이러고 부모님들 저러는데 아이씨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약간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되게 환한 미소로 은서랑 성준이가 사과를 드리자 환한 미소로 네.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네. 오랜만에 주관이 뚜렷한 학생들을 만나서 본인도 배울 것이 많았다. 요 자세가 진짜 중요한 자세거든요. 이게 살면서 버리면 안 되는 자세예요. 사실 어린 친구들한테도 충분히 그쵸.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인드에 품고 살아야 이제 진짜 사람들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어. 배울 것이 많았다 하면서 환한 미소로 다 네. 답해주시는데 뭐 장난이 아니죠. 네, 정말 네. 이렇게 열려 있는 태도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하겠다. 진짜 열려 있는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태도. 이러한 훈훈한 장면들이 있는 요 장면을 저는 베스트 장면에 뽑았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네, 그렇죠. 저도 근데 진짜 이 장면 사실 저도 이 장면을 꼽으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너무 초반이 아닌가, 너무 극초반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이제 걸렀는데. 잘하셨네요. 네. 근데 진짜 확실히 근데 이 장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사실 네. 진짜 이런 부모님들 또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정말 아이들이 비뚤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좀 있기가 힘든. 그렇죠. 학생도 그렇고 뭐 선생님이나 거죠. 뭐 부모님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다 각자가 이렇게 반응을 하기가 그렇죠. 사실 굉장히 쉽지 않죠. 훈훈하죠,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서 베스트로 저는 요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 볼까요? 네, 달려가 보겠습니다. 달려가. 오늘도 만화의 총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만화 뭔가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총평이 좀 이전보다도 저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저 역시도 좀 그러네요. 사실 저희가 오늘 진행하면서도 네. 맨 처음에 되게 즐겁게 진행하다가 중간중간 너무 진지했어요, 다. 네, 맞아요. 갑자기 좀 이렇게 되게 맞아. 진중하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그랬나 싶기도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본격 왜 이러는 거야 술 한잔 먹었나?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네. 저희가 웬만하면 이런 깊이 있는 주제 있는 거 잘 안 들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네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총평이라고 평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저희들의 네. 감상 그렇죠.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바꽁치 씨부터 한번 그런 총평, 즉 감상 한번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감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다시 보면서 핸드폰에 따로 이제 짧게 좀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나름대로 뭔가 써놨더라고요. 뭔가 갈겨놨는데. 네, 갈겨버리고 싶네요. 뭐죠? 굉장히 스윗한 반응인데요. 네. 제가 뭐라고 이걸 적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오늘만큼은 좀 주제 넘게 이 작품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뭐 띵틀 넘듯이 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 넘기 효과는 굉장했다. 저는 일단 이 작품이 넘어보시죠. 네, 넘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인간의 어떤 성장이라는 주제를 관계의 관점에서 그려낸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이 겪은 어떤 상처와 이제 그로 인한 아픔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만이 봉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긴 하지만 타인은 이러한 나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격려, 타인들의 격려를 통해서 이제 나 자신이 어떤 나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제 직시하고 그것을 또 극복하면서 마침내 이제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나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새벽에 쓰셨나 봐요. 보고 나서 잉?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잉? 네, 개소리입니다. 네, 민망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니케 씨 총평 들어보죠. 그래도 네. 제가 한마디 좀 거들자면 네. 그래도 요렇게 잘 이렇게 어쨌든 정의해 주시면서 뭐 이렇게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뭐 하시는 분들에게 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네. 위로가 되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저도 이상하게 되네요. 하여튼 좋아요. 굿입니다.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네. 저는 가볍게 갑니다. 네. 그냥 사실 어렸을 때 항상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크면 다시 봐야지. 근데 다시 보게 돼서 되게 기뻤고요. 네네. 네, 그리고 진지한 고찰도 많이 나고 막 무겁기도 한 만화에 있지만 무거운 부분도 있죠. 네, 그렇지만 네. 어쨌든 고교생들의 그런 풋풋함이랑 활기참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네네. 체육대회 막 이런 거 막 네. 그런 게 막 그런 축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네.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딱 그것만으로도 벌써 나이가 들었나 봐요. 하여튼 뭐 그래서 네. 좋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내면의 성숙을 잃어가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도 흐뭇하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좋습니다예요. 사실은 그냥 별거 없고 그냥 좋습니다. 결국 네 결국 또 네. 오늘도 역시나 결국 또 이렇게 되네요. 그냥 네네. 좋고요. 네. 그냥 한 번쯤 그냥 다시 아마 어렸을 때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다 커서 다시 봐야지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분들 보시면은 네. 뭐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 하나 작성하는 거니까 그쵸. 이룬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다시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결론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저버리시고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네네 좀 기대와는 다르게 네.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 여자 편 정도에서 딱 끊어주거나 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그쵸. 좀 완성이 됐겠구나 싶은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이 가장 기대했던 게 그 축제 연극 부분 있잖아요. 사실은 그 강철의 눈이라는 그 네네. 연극을 은서랑 이제 승미가 연기하는 걸 봐야지 네. 나리미까지 해서 연기하는 걸 봐야지 이제 일단락이 됐구나 싶어서 딱 끝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네. 결론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저버리시고 약간 추억 보정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정기 끼우세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근데 사실은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그 학창 시절의 어떤 풋풋함과 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저 좀 이런 장르를 조금 은근 가끔 좀 찾아봐야겠어요. 좀 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사실 막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약간 돌아가면 좀 더 이렇게 이 아이들처럼 정말 재밌게 약간 뭔가 그쵸. 뜻깊게 보낼 걸 약간 이런 생각. 하여튼 늦었어.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총평은 네.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진짜 저희 엔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스튜디오 지드리의 추억을 파는 남자들. 오늘은 스윗한 만화. 네, 그 남자 그 여자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 않아? 아쉬워? 네. 뭐 하시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귀고 막 테러 나가는 줄 알았어요. 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뭘 속삭이시는 거죠? 네. 개소리였고요. 네, 저희 추파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직한 추억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만화, 영화, 노래, 그 시절의 장난감, 놀이, 음식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 관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방송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 추파남 그리고 지드리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추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댓글도 take it. 오케이, take it. 오케이, 스윗합니다. 스윗.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예.